견뎌내면서 거기서 살아갈 길을 찾아야 돼. 요청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헌신하지 않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라고 좀 담임 입장에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걸 받아들이셨죠. 그 아이가 그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 웃음을 함께 일고 가요. 우리 동네 관세는 함께해요. 아이가 친구와의 관계를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 힘들어 하는데 그때 어른들은 이 문제를 대신 겪어줄 수는 없지만 뭔가 그래도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아이가 그 준비물을 안 가져갔는데 오늘 모둠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해결했을까 걱정하는 건 부모의 몫이지만 안 가져가서 생기는 어려움은 자기가 견뎌내야죠. 그렇죠. 이렇게 뭐 선생님 부부 갖다 주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견뎌내는 거죠. 견뎌내면서 거기서 살아갈 길을 찾아야죠. 머리를 굴려야죠. 누구의 도움을 받던 네. 도움 요청하는 것조차도 그건 아이의 몫이라고 봐요. 그렇죠. 요청하지 않으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손을 잡아주거나 아이에게 헌신하지 않는다. 아이가 요청하지 않는 한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남을 돕는 사람이 되자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만큼 중요한 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야 모르면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그럼 라고 얘기를 하고 모르는데 아는 척 앉아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많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모르니까 배우는 거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필요한 도움들을 좀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배우는 과정인 거고 그게 그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관계 측면에서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대신 누가 대신 해결해 줘가 아니라 이런 도움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이들이 해야 될 과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죠. 도움을 요청하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냐, 네. 어떤 부분을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할 거냐 하는 부분까지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일정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시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거든. 그리고 도움을 요청을 받아도 어떻게 도와주냐의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부모의 경우도 되도록이면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초점을 아이가 스스로 해나가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아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나중에 또 이와 유사한 비슷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아이가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이 안에 쌓도록 네. 지혜를 쌓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해결해 나가는 과정조차도 되게 중요한 중요한 공부인 것 겁니다. 같아요. 그게 책으로 배울 수 없는 되게 중요한 공부인 거죠. 그래서 어느 학원에 가도 어느 사교육을 우리가 못 배웁니다. 예.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이대마다 그때 경험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험해서는 불가능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공부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특히 관계에 있어서는 선생님 말씀대로 아이의 과제와 부모의 과제를 명확히 분리해야 된다. 그렇죠. 분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아이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뭐 그런 거에 감정이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분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어렵게 되는 경우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죠. 언젠가는 이제 여자친구들 둘 사이에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감정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쌓여왔던 문제. 근데 이제 어머니 한 분이 자기 자녀를 봤더니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개입을 어떻게든 해보시려고 막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울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냉정하게 이제 그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어머니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근데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건 제가 봤을 때 아이의 몫이다. 아이의 몫이죠. 어머니가 해야 될 역할은 아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아이한테 혼내면서 그 방법들을 제시할 게 아니라 아이의 편이 돼주는 거다. 얼마나 힘들겠냐 아이는. 그 마음들을 잘 읽어주시고 아이가 그걸 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좀 응원해주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담임 입장에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걸 받아들이셨죠. 그거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음. 그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차근차근 잘 해결이 됐고요. 차근차근. 예, 아주 차근차근. 편한 모습으로 학교를 다니게 됐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해도 아이는 그걸 견뎌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그 다음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할까야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이가 힘들어서 힘들어하면서 울며 밥도 안 먹고 학교 안 간다 뭐 이런 불안한 증세를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 부모님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아이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공감해주면서 이야기 나누고 들어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그게 아이가 너무 힘들다고 느끼면 부모님하고 다른 부모님과 이렇게 연락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이런 거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너무 어려울 때는 두 분이 만나시되 이런 선에서 해결하십시오. 라고 말 뭐냐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를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당신 자식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 자식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아니고 그게 법적으로 따져보자고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너무 많아요. 요즘은. 누구 일방의 책임이 아닌 경우들이 많죠. 많죠. 서로, 대부분이에요. 관계 문제라는 게 그런 거라. 그래서 좀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 이야기 해봐요. 새로운 생각 나눠보아요. 교육의 길을 함께 걸어요.